해시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 해시의 어떤 원리를 또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샤딩입니다. 샤딩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샤딩은 뭐냐니까 나눠서 처리를 하자는 거예요. 나누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어떤 광주리에 담고 가공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일정의 나누는 방식이 샤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 있다고 하잖아. 도시가 있는데 먼저 읍면동이 있으면은 읍면동 자체 인구가 예를 들어서 인구 1000명이라고 가정하죠. 1000명 규모의 읍면동이 있으면 이 1000명 규모의 읍면동만 가지고 기존에 일단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규모가 서로 일종의 깃을 구성하는 깃. 하나의 깃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깃. 깃 브랜치라고 얘기를 할까요? 깃의 메인 브랜치를 구성하는 깃의 메인 브랜치를 구하고, 그리고 1000명이 각기 개별 브랜치가 되겠죠. 그래서 개별 브랜치를 구성해서 깃의 용도로 가는 것이 원래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깃은 이런 용도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 용도로 쓰지 말라고도 또 깃의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은 이러한 이 기법 자체가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깃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방식으로 깃을 쓴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어쨌거나 1000명 규모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떤 해시를 메인의 해시가 나오겠죠. 메인 브랜치의 해시 가져오면은 요것을 서로 엮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 하나에 읍면동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100개의 해시를 연결해서 읍면동이 아니라 도시 단위의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기본적으로 읍면동이 1000명 규모에 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난 전혀 모릅니다. 혹은 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깃을 다뤄본 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읍면동에 1000명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1000명이 생산하는 각종 데이터. 뭐 거래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랜잭션인데 비단 트랜잭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상호 연동해서 그러면은 어느 한 1000명 중에서 어느 한 명의 기록을 위조나 변조나 수정하려면은 나머지 999명의 데이터를 같이 위조나 변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데이터가 연동되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도시가 인구 예를 들어서 10만 명으로 가정합시다. 10만 명이면은 1000명 단위가 100개가 있잖아요. 읍면동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호 연동된 이 데이터에서 생성되는 해시를 가지고 다시 100개의 읍면동 데이터,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보다는 해시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해시를 또 상호 연동하는, 이게 샤딩이죠 보통.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10만 명을 1000명 단위로 쪼개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도시 인구 10만 그러면은 이것을 1000명 단위로 분할한 다음에 각기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하고, 해시 체인을 구성한 다음에 이 100개를 다시 합치는 거죠. 100개의 해시 체인을 하나로 뭉치는 거죠. 해시 체인을 하나로 다시 통합하면은 이 도시 규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만 명이 되겠죠. 10만 명이 해시가 통합되는 거죠. 해시를 상호 연동시키는 거. 그죠? 10만 명을 우리가 이제
이제 용어를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첫 번째 읍면동 처음에 1000명이었잖아요. 읍면동을 수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수풀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도시를 혹은 도시가 이제 한 수풀이에요. 한 수풀. 그리고 이 도시 10만 인구를 일단 10만으로 가정합시다. 10만 인구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1000명, 1000. 수풀 단위 먼저 해시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 수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 10만 명 중에서 어느 한 명의 데이터를 위조나 변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나머지 99,999명의 데이터를 같이 수정하고 갱신을 하거나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10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는, 동시에 바꿔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컴퓨터 성능 좋은 거 한두 대가만 있으면 또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 도시 10만 인구 도시를 1000개를 다시 모으는, 1000개의 10만 인구 도시를 상호 연동합니다. 상호 연동. 요것 역시도 이제 한 수풀이에요. 수풀과 한 수풀은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과 도시는 수풀과 한 수풀의 관계고, 도시와 또 1000개의 도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인구 도시 네트워크라고 그럴까요? 네트워크.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글로벌 시티 네트워크라고 표현합니다. 글로벌 신도시 네트워크를 상호 연동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수풀이 되면 얘는 다시 또 한 수풀이 되는 거죠.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1000개의 인구 10만의 도시, 그죠? 네트워크,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얘네들 사이에 또 데이터를 해시체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죠. 처음에 읍면동이 되고, 그죠? 읍면동 단위에서 일정의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읍면동을 모아서 도시 단위의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도시들을 모아서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 사이에 어떤 해시체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구 10만의 도시가 1000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1000만이 되나요? 그러네. 1000만 인구 아니죠. 100개가 1억이 되는구나. 1억의 인구가 되죠. 그럼 1억 인구 중에서 어느 한 명의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나머지 9,999만 9,999명의 데이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서로 상호 연동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누군가 마음 먹으면은 그 정도 1억 명 정도의 데이터를 한 명당 만 건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1조에 불과하니까 1조 개의 데이터를 바꿔주는 것은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는 방식이 뭐냐니까 바로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겁니다.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것이고, 서스인데 어떤 컨센서스냐니까 1000개 도시들 간의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여전히 51%입니다. 50.0.1%가 51%가 되면은 이것이 컨센서스를 도출해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 컨센서스가 도출되고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수정 권한이 제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 블록체인의 마이닝을 대체하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기존 블록체인의 어떤 샤딩을 뭘로 대체하느냐니까 이 도시들 간의 컨센서스가 되는데, 그럼 도시들 간에 또 51%라고 하면은 510개, 그죠? 그럼 500개 이상의 도시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면은, 그러면 또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 위변조를 해서 엄청난 경제적 효용,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있고 또 해킹을 한다거나 어쨌거나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이 1000개 도시들의 관할권을 특정 국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 분산하자는 거죠. 그의 관할권을 다수의 국가들로 분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1000개의 국가들 사이에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의 컨센서스가 도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국가 단위에서 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단순하게 도시들 수준에서 합의를 이뤄서는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원리의 간단한 원리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블록체인의 마이닝을 그냥 대체할 방안을 도출한 거예요. 오픈햇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반인 기술일 뿐이고 기존의 블록체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마이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이닝을 대체한 것이 도시들 간의 컨센서스가 도출돼야 되고 마이닝이 아니라 마이닝 방식을 이걸 제거하고 뭘로 대체했느니까 도시들 간의 컨센서스를 도출했는데 이 도시들 간에도 담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각 도시의 관할권을 국가로 기속시키자는 각 도시의 관할권 각 도시의 관할권을 국가에 이양 그러면은 단순히 도시들 간의 컨센서스만 있어 가지고는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국가 각각을 관할하는 국가들 간의 컨센서스가 있어야지 데이터를 이제 위변조가 되는 거죠. 그죠? 국가들 간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데이터 수정, 뭐 변조, 뭐 위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국가들 간의 컨센서스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우리가 서로 짝짝꿍하면 국가 단위에서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를 우리가 다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또 좀 설계할 수도 있죠. 뭐 또 전쟁이 터진다거나 뭐 그러면 또 그것도 가능한 얘기잖아요. 국가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죠? 국가를 믿을 수 있게끔 바꿔보자는 거죠. 국가를 믿을 수 있는 뭔가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니까 반자동 국가로 구성하자. 모든 국가를 반자동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반자동 국가라는 것은 뭐냐니까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최소로 줄이고 그리고 모든 프로세서를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직접 민주주의를 넣자는 거예요.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래 모든 시민들 어느 특정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이 어떤 해당 국가의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접 민주주의 알고리즘을 도출하고 그리고 일부 권력자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고위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AI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여러 가지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가능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킨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국회도 AI로 대체하고 행정부도 AI로 대체하고 사법부도 상당 부분 AI로 대체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AI로 그냥 대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기존의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던 것을 AI로 대체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 AI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요 세 가지가 만약에 적용된다 그러면 그 국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이 데이터에 어떤 특정 데이터가 참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장치로 역할할 수 있게끔 그 구성하는 거 그게 오픈해시입니다. 정리하면은 오픈해시는 블록체인의 마이닝을 국가들 간의 컨센서스로 전환하되 먼저 그 전에 이렇게 뭐냐니까 국가 각각을 반자동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 그런 다음에 요 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게 이제 오픈해시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팀 주피터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픈해시 기반 AI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뭐 교통, 물류, 의료, 교육 모든 사회 인프라를 AI 기반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는
작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 어쨌거나 올해 말을까지는 다 끝날 것이고 1차 결과물은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는 나올 거예요. 2025년 상반기 중으로 1차 결과물이 나오고 그리고 국가 자동화입니다. 국가 자동화 결과물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하반기 말까지 12월 31일까지는 온전한 어떤 상용 버전 1.1 버전 1.0이라고 할까요? 버전 1.0 그러니까 반자동 국가입니다. 반자동 국가 버전 1.0 정도가 올해 12월 말까지는 도출되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기반으로 정부의 국가의 모든 인프라들 국가의 모든 인프라를 AI 기반으로 대체 혹은 또는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작업과 오픈애쉬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오픈애쉬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전제돼 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국가의 인프라들 모든 인프라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예요. 정부 기능도 있고 정부도 있고 다음에 사회 각 분야도 있고 그렇죠? 요것들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요것을 그러니까 제대로 반자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픈애쉬가 또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픈애쉬 작업과 AI 기술을 이용해서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반자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우리가 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우리가 진행하는 이 작업의 두 가지 핵심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자동화 혹은 반자동 국가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